못하겠어요. 영양을 영양을 못하겠어요. 뭐 16단원을 영양을 어떻게 해요, 선생님? 16단원이 그걸 한글이 줬는데 다 틀렸어요. 영어를 줬는데도 못하겠어요. 마지막에 두 개? 그거 때려맞추는 야, 때려맞췄는데도 이런 식으로 잘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뽑한 거 다들 자, 시작. 아, 반이자 졌어. 잠깐만, 버튼 눌렀어. 아, 방금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아, 눌렀구나. 심시하고 귀여워. 뭐야, 붙인 척 하지 마. 붙이지 않았으면 이거 카드 왜 맞추냐? 어? 붙인 척 하지 마. 여기. 왜? 오늘 프레임work인데 조용히 해. 답기 난 생고 있어서 괜찮은데? 아, 네 이거 번째? 진짜 보이더라. 부끄러워. A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거 외우느라 책장도 못하거든요. 소리가 너 못하 살았더라? 못하? 맞아. 페이퍼 이렇게 돼 있고. 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 내 페이퍼 냅킨 여기 그거 페이퍼 넥팅? 어이구. 냅킨 넥팅? 아니 진짜 이제 거기가 뭐, 넣는데 뭐 피부에 안 좋다는 거? 거기가 없어졌어. 듣기는 또 하나 줬고. 안 가져왔어요.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어르신데 이 정도면? 지난번에도 안 했었는데. 어. 아예 연기도 안 해서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진짜? 그래서 잘 본 거예요? 어떤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한 거 같기도 하고. 나한 거 같기도 하고. 잘 봤다고? 정말 잘 뭐라고? 그걸 분명히 잘 보면 되죠. 아, 맛있다 드시겠죠? 아, 영어 B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맞는 말이지. 기말 잘 보면 되지. 이게 맘대로 될까요? 맞아. 진짜 수익형 같은 지문을 보는데 너무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무슨 뭐 파트리시아 나오고 마트르시카 나오고. 근데 이름을 일부러 안 해왔어. 안 내실 것 같아. 논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고유명사는 뭐 안낼 것 같아. 크게 상관없어. 뭐냐 이건? 왜 단어를 여기다 써놨어? 들고 다니면서 외웠는데 진짜 난 맞아. 현익비 수학이 딱 좋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이렇게 걸레짝이 됐지? 죄송해요. 제가 답지 이거 우리 요리하는 거 키워서 떼버렸어요. 그래 잘했어. 이 마지막 거 있어요. 마지막 거 맞았나요? 쓰이죠. 뭐야? 아 여기 위에다 했구나. 자, 봅시다. 그래도 다음 주부터 우리 내신 대리 하잖아. 그죠? 전에 준비했다시피.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이니까 목요일 날까지 하면은 업법은 끝이네요. 그죠? 토요일 날 학부 모의고사 하고. 그죠? 토요일 날 근데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업법 파트를 좀 보고 만약에 업법을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은 토요일 날 업법을 하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학부 모의고사를 하고. 근데 솔직히 토요일 날 업법 수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 제가 한번 좀 보고 목요일 날 뭐 공지를 좀 해드리던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해야죠. 이거 혹시 풀어봤어요, 선생님은? 안 풀어봤어요? 자, 봅시다, 같이. 1번부터. 사실 1번 문제에서 틀린 사람은 없겠죠? 자, 바로 볼게요. 1번부터.
비교급 강조 표현이니까 very가 아니라 이런 애들로 쓰면 되겠죠.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one of 뒤에는 항상 복수명사 나오는데요. 요거는 팁을 하나 줄게요. 여러분 그 전치사 of에 가장 대표적인 뜻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뭐뭐의라는 뜻, 그리고 두 번째가 뭐뭐 중에 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뭐 한다는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만 더 쓸게요. 뭐뭐에 대해. about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에 대해 걱정한다고 할 때 be worried of라고도 쓰고요. be worried about이라고도 써요. 둘 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뭐뭐 중에라는 뜻으로 쓰일 때 이때는 일반적으로 뒤에 복수명사랑 잘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한 개 중에 하나라고 쓰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여러 개 중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은 복수명사랑 잘 어울려요. 일반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one of 하면은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니까 뒤에 이렇게 복수명사로 써줘야겠죠. singers.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그래서 그냥 superhero 이렇게 써야겠죠.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요거 아까 지금 검사를 해보니까 은근히 좀 틀리신 분들이 있던데 요 자리를 이제 틀리신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자, 일단 보자면 being hones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자, 그래서 이렇게 thing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명사가. 이때는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단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nothing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 맨 뒤에도 비교급 than 원래는 any other 단수명사로 쓰는데 thing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anything. anything이 결국에는 이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any other thing.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인데 다른 어떤 것이 anything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세 단어로 나눠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outh Africa is the richest country in Africa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도 no other country로 하면 되겠죠. 애조원급 애제, 비교급 than으로 나눠 썼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비교급 than all the other 복수명사. 그냥 사실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암기 못하면 틀려야 되는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영작입니다. 이 더비교급 요거는 틀리진 않았겠죠? 이거는 우리가 전에 연습도 좀 했었으니까. 그래서 너는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높이니까 올라가다라는 동사를 꾸며줘서 부사가 된 거고요. 더 멀리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전부 다 부사형으로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far의 이제 비교급을 좀 잠깐 보자면 이 far의 비교급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further라는 표현도 있고요. further라는 표현도 있는데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further는 이제 진짜로 이제 뭔가 좀 멀리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먼 이런 의미라면은 further는 어떤 정도가 좀 멀리 있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틀린 것들이 좀 보였는데, 네. 자, 요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점점 더 뭐뭐한 비교급 and 비교급을 써야겠죠. 그래서 bigger and bigger라는 형태가 나온 거고, 뭐뭐해지고 있다잖아요. 뭐뭐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형으로까지 썼습니다. is becoming.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나는 내가 결혼한 이래로 전보다 2배나 더 많이 저축을 해왔다.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배수사의 비교급 than의 형태로 쓴 겁니다. 힌트 단어를 보면 more 나와 있죠. 그래서 배수사의 비교급의 than의 형태로 써줬고, 그리고 저축을 해왔다니까 완료시에 써야 된다. 그리고 내가 결혼한 이래로 여기에서 get married라는 형태, get이라는 힌트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보고 우리 이제 다음 진도를 보겠습니다. 어디 할 차례인가? 보자. 원래 어디 갔어? 형용사 파트가 끝났고 그 다음에 어디 보지? 시제 파트네요. 시제 파트. 시제 파트 좀 고민되네요. 시제 파트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시제 파트 사실 오늘 하루만 하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요거는 띄워놓고 지금 이제 여기 시제 파트에서 요 교재는 이제 완료 시제만 지금 현재 다루고 있어요. 현재 완료 시제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은 이제 과거 완료 시제 요 정도 이렇게 크게 두 개 다루고 있는데 요거를 보기 전에 앞서서 좀 시제에 대한 큰 틀을 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봅시다.
우선 이제 우리가 시제라는 거를 이제 학습을 할 때는요.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 가르치는 스타일이 약간 다른데 이제 뭐 영어에 뭐 시제가 뭐 3개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12개의 시제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다양하죠. 뭐 과거, 현재, 미래에다가 뭐 일반형, 진행형, 완료형, 완료 진행형 그래서 3, 4, 12 총 12개 시제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제라는 거는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말과의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총 12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말은 엄밀히 따지면 3가지죠. 과거, 현재, 미래 3개로 표현하고요. 중국어 혹시 배우는 분 계세요? 중국어? 중국어에서는 시제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시제가 우리말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3개로만 쓰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시제를 이제 되게 정밀하게 12가지로 표현을 하니까 이거와 이제 1대1 대응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영작을 할 때 언제는 과거 시를 써야 되고 언제는 현재 완료 시를 써야 되고 근데 막상 우리말로 해석된 걸 보면은 그냥 뭐뭐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언제 완료를 쓰고 과거를 쓰고 뭐 이런 게 이제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일단 시제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시제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이 시제가 의미하는 거 그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말씀드릴 거는요 좀 분류를 하자면 일단 이제 각 시제별 의미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참고로 말하는데 제가 말하는 시제별 의미에서 미래 시제는 일단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좀 영문법에서 보통 이제 미래 시제를 뭐 will 동사원형 해갖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통 배우는데 엄밀히 말하면 미래 시제라는 개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래는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이 2가지 그 밖에 뭐 완료 시제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현재 시제입니다. 자 현재 시제는요 여러분 지금 당장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현재 시제는 지금 당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을 나타내는 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럼 현재 시제가 나타내는 건 뭘까요? 현재 시제. 일상적으로. 맞아요. 바로 그게 바로 키워드인데요. 평상시요. 일상 또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평상시. 됐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화 같은 거를 할 때요. 만약에 내가 I sell cars라고 얘기하는 거랑 I'm selling cars라고 얘기한다고 쳤을 때 둘의 차이가 뭐냐면 I sell cars는 나는 차들을 판다는 거잖아요. 차를 판다. 언제 차를 판다는 거야? 평소에 차를 파는 거야. 결국에 위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나는 자동차 딜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직업을 말할 때 우리말에서 표현하는 방식과 영어에서 말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선생님입니다. I'm a teacher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영어식에서 좀 더 좋은 표현은 뭐냐면요 I teach children, I teach students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라는 거죠.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학생들을 평상시에 가르치니까 내 직업은 선생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평상시에 거를 얘기한다면 I'm selling cars가 의미하는 거는 크게 2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판매원이야 직업이. 근데 내 친구가 내 일하는 데 놀러 왔어.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야 너 지금 뭐 하냐 하니까 미안해 나 지금 차 팔고 있거든. 잠깐만 좀 이따 얘기하자 하면서 이제 이런 경우에 I'm selling cars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일시적으로 하는 일 있죠. 알바 같은 거야. 야 너 요새 뭐 어떻게 지내냐? 그냥 I'm selling cars. 나 그냥 자동차 판매하는 거 잠깐 하고 있어. 알바로 하고 있어.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현재는 일상과 평상시를 나타낸다면 이 녀석과 대조되는 게 방금 말한 바로 현재 진행 시제예요. 현재 진행 시제의 키워드는 일시적이거든요. 일시적. 됐어?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이렇게도 표현해볼게. 만약에 우리가 현재 시제로서 she's pretty 라고 했을 때랑 이걸 진행형으로서 she is being pretty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그럼 둘의 차이는 뭐야? She is pretty는 그녀가 예쁜 거야. 언제 예뻐? 그냥 맨날 예쁜 거야. 맨날.
그래서 어제 봐도 예쁘고 오늘도 예쁘고 내일도 예쁠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예쁜 거. 이게 she's pretty고요. she's being pretty. 얘는 뭘까? 술 먹다가 자꾸 봤는데 아니 무슨 중학생 입에서 무슨 술 먹다가 선생님이 들어주듯이 그걸 또 이게 이상한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술 먹다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잠깐 예뻐 보이는 거 일시적인 거 그렇죠? 예, 잠깐 취한 거죠. 네 아무튼간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제별 의미는 현재와 현재 진행이 약간 대조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과거 시제. 자 과거 시제는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말 그대로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말 그대로요. 과거에 있었던 일. 일인데 이제 여기에서 좀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 그걸로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나 한 달 전쯤에 지갑 잃어버렸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거는 과거에 그냥 지갑을 잃어버렸다 하고 끝난 거고 지금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현재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현재와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항상 우리가 이 과거 시제와 이제 함께 대조해서 보는 게 뭡니까? 바로 현재 완료 시제죠. 현재 완료 시제. 자, 현재 완료 시제는 사실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문법책을 보면은 뭐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뭐 이딴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중등부에서는 그거를 좀 외울 필요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시험에 돼요. 그러니까 have pp에 밑줄 쳐놓고 얘랑 뭐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이런 이제 시험을 내거든요. 그래서 중등부에서는 솔직히 외울 필요가 있지만 고등부에서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안 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애초에 시제 문제 자체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법책에 나와 있고 이따가 자세하게 우리 중등부 버전으로 제가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진짜 현재 완료의 의미를 알려줄게요. 진짜 현재 완료의 의미는요 두 개밖에 없어요. 원래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어떤 기준점 시제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되는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거를 우리가 현재 완료로 표현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제잖아. 현재 이름에 써있다시피. 그러면 현재 완료는 어떤 느낌이냐면 현재라는 이 기준점을 잡고 어떤 그 이전, 요 이전 시점, 요 이전 시점을 우리가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기준점을 잡고 이전. 그래서 기준 시점보다 이전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현재 완료가 계속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라는 의미. 즉 위에서 말했던 일반적인 과거 시제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랑은 관련성이 없는 일이라면은 현재 완료는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현재와도 관련성이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현재와 관련이 있다.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와 과거의 차이점. 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시제들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요, 현재 완료랑 똑같습니다. 과거 완료는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는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이었다면 과거 완료는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그 이전을 말하는 거겠죠. 요 이전 시점, 요 이전 시점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이때부터 과거 시제까지라고 의미하거나 똑같아요. 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제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대표적인 4개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고등부까지도 써먹을 수 있는 시제별 의미였다면 사실 이제는 좀 우리 내신 대비나 이런 걸 위해서 중등부 버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는 보통 현재 완료 시제가 1학기 때 잘 나와요. 1학기 때. 2학기 때는 보통 완료 시제를 잘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실험에서. 3학년 때는 현재 완료 자체보다는요 과거 완료 시제를 좀 더 좋아합니다.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나 아니면 1학기 중간고사 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완료보다는 과거 완료를 먼저 하는 게 더 좋지만 사실 과거 완료를 알려면 현재 완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2번 갑니다. 현재 완료. 서진아, 필기하고 있어요? 어? 거기다 네가 지금 펴놨잖아. 네가 펴놨길래 필기하는 줄 알았지. 자, 현재 완료 가볼게요. 일단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현재 완료에 대한 개념은 제가 여기다가 작성을 해봤기 때문에 요 현재 완료의 개념을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바로 그냥 기본적인 거 하나씩 가볼게요. 형태와 해석부터. 형태부터 가보자. 형태부터. 형태는 크게 세 가지 버전을 쓸게요. 첫 번째, 일단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형 have pp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형태죠. 그리고 이제 부정문의 형태. 우리가 have, not, pp로 쓰죠. 물론 줄여서 haven't, pp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부정문 줄인 거는 이렇게 haven't, pp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참고로 have가 이제 일종의 조동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have 뒤에 not을 붙입니다. don't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의문문으로 쓸 때는 이제 have가 맨 앞으로 가서 have, 주어, pp라는 형태가 되겠죠. 의문문의 형태. 그럼 have로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도 당연히 have로 대답하면 됩니다. have you ever pp 하면서 물어봤으면은 yes I have not, no I haven't not 이런 식으로 have로 대답하면 돼요.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해석, 그리고 종류, 그리고 그 밖에 팁이 있거든요. 팁. 요거까지 한꺼번에 제가 써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인 정규 수업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배웠던 내용일 거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최대한 해볼게요. 자, 네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씩 써봅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계속의 의미, 세 번째 경험의 의미, 마지막 네 번째 결과의 의미. 이게 보통 우리 이제 한국식 문법책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버전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래 현재 완료는 요 두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요. 요 두 가지 의미만을. 과거부터 지금까지냐 아니면 과거에 뭔가를 해봤거냐. 어떤 기준 시점을 바탕으로 이제 뒤에 앞에 뭔가 먼저 해봤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2번에 계속에 써 있는 표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들이 있죠. 완료나 경험이나 결과나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준 시점보다 이전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완료는 얘랑 좀 비슷하겠네요, 속성이. 완료와 계속은 좀 속성이 비슷하고 경험과 결과가 둘이 좀 속성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완료부터 보면요,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가장 과거 시제와 비슷하게 해석되는 녀석이 바로 이 완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마치 과거 시제처럼. 근데 이 해석만 보면은 이게 과거 시제인지 아니면은 현재 완료인지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요, 이미라는 말을 붙여보세요. 이미 뭐뭐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already의 의미를 한번 붙여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의 의미를 만약 붙여서 말이 자연스러우면 그러면 현재 완료예요. 근데 already의 의미를 붙였더니 조금 말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냥 과거 시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팁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잘 어울리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잘 어울리는 표현이 바로 이런 애들입니다. already라든가 just라든가 yet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보통 이 완료의 의미와 잘 어울리는 거죠. 가장 대표가 already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이게 완료 시제냐 과거 시제냐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라? already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얘를 넣어서 해석해 보라. 아시겠죠? 요 already의 의미를 집어 넣어 해석 구분하면 됩니다. 의미를 집어넣어 해석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완료에서 가장 대표적인 해석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계속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뭔가를 해왔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쭉 계속해서 해왔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자, 이 녀석은 보통 잘 어울리는 표현이
동안의 시리즈랑 이후로 시리즈 이렇게 두 가지가 잘 어울려요. 동안의 이후로. 네,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for, since가 되겠죠. 이 두 개가 대표인데요. 이 두 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동안에라는 단어가 for도 있고요. while도 있고 during도 있고요. 그렇죠? 물론 while이랑은 조금 어울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이 동안에라는 단어가 안 써도 돼. 그냥 팁으로 알려주는 거니까. for도 있고 during도 있고 while도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의미도 다르고요. 쓰임새도 달라요. 세 개가 다.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우리말로는 뭐뭐 동안에 라고 해석은 하지만 약간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for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얘는 구체적이지 않은 기간, 구체적이지 않은 좀 숫자로 된 기간, 숫자로 된 숫자로 된 기간, 약간 이런 느낌? 구체적이지 않은 숫자 기간. during은 구체적인 기간인데 여기서 구체적인이란 말이 어려우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인이라는 거는요 시작과 끝이 명확한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 방학, 뭐 여행 간 기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명확한 거 있죠. 이게 이제 구체적인 기간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분 동안 뭐 쉬는 시간이다. 뭐 50분 동안 수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10분이라는 게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바로 구체적이지 않다.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으면 구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while 같은 경우는요. 어떤 행동을 하는 동안에 로 보통 이제 해석이 많이 되는데 이 while 같은 경우는 특성이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밥을 먹었다. 그럼 음악을 듣는다는 행동과 밥을 먹는다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됐어요? 이런 경우에 쓰는 게 while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어떤 행동을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네 가지 이상의 행동을 동시에 할 때, 행동을 동시에 할 때 보통 쓰는 게 while이다. 그래서 이 동안의 의미가 좀 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해서 쓰이는 동안에는요 보통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씁니다. 특히 for를 조금 더 많이 쓰긴 합니다. while은 접속사 아니에요? 접속사죠? 근데 그러니까 문법적인 차이라면 뒤에 명사 오고 뒤에 주어 동사 온다. 이게 문법적인 차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의미적 차이. 네, 의미적 차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자, 그래서 계속이라는 것도 보통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for라는 거는 방금 말했다시피 보통 어떤 숫자로 된 명사가 나오거든요. for 뒤에는요. 그래서 뭐 5분 동안, 뭐 1시간 동안, 뭐 몇 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로 된 기간이 이제 보통 나오는데 이 since 같은 경우는 뒤에 일단 since는 여기다 쓸게요. since는 뒤에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그 명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어제라든가 며칠 전이라든가 한 달 전이라든가 아니면은 2003년이라든가 이렇게 과거의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주어의 과거형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since는 접속사와 전치사가 둘 다 되기 때문입니다. 둘 다 가능해요. 보통 문법 책에는 요걸로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명사 나온다. 근데 당연히 주어 동사도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저기 지인이는 여기 일산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호박이에요? 고향이 여기야? 태어난 게 여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Since I was born.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그래서 과거의 특정 시점을 말하는데 이렇게 주어 동사로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혹시 딴 데 있다 오신 분 있어요? 수민이도 토박이에요? 그래? 서진이도? 그래? 여기 다 일산 청놈들이구만. 저기는 지유는. 용인에 있었어 원래? 여진이는? 호박이요. 그래? 에이 이게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만. 이 고양시를 벗어나지 못해.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거 아니야? 다 막 저기 뭐야 막 유치원 때부터 알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정도면? 소연이 얼굴이 너무 낫지 이거야 저는. 알고 보니까 같은 유치원 다니고 막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소연이랑 같은 초등학교 나왔어.
윈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했단 말이에요. 지금 눈치로 봤을 때 대박적인 것 같은데. 별로 너네 그렇게 안 친해 보이네. 자, 그 다음에 경험 부분. 자, 경험은 이제 알다시피 뭔가를 해본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해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경험이 아까 이제 잠깐만 다시 도표를 그려보면은 현재 완료 의미가 제가 아까부터 강조하고 있다시피 두 개의 의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으면 현재 완료의 의미는 뭐다? 첫 번째는 이렇게 구간의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요 점 있죠, 점.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근데 경험은 누가 보더라도 이 구간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구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금으로부터 이전에 뭔가를 해봤어. 지금으로부터 이전에 뭔가를 해봤어. 기준 시점으로부터 이전에 뭔가를 했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기준 시점보다 이전이라는 의미의 대표가 바로 이 경험이 됩니다. 경험. 자, 경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이런 단어들이죠. 뭐 ever, never, before 이런 표현들. 이렇게 R 발음으로 끝나는 애들, ever, never, before 이런 애들. 아니면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횟수 표현들 있죠. 횟수 표현. 뭐 한 번 해봤다, 두 번 해봤다, 100번 해봤다 이런 것들. once, twice, 아니면 여러 번 해봤다, 뭐 many time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과 부분을 보기 전에 잠깐 볼 게 있는데 이 얘네들이 대부분 부사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럼 얘네들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가? 이것도 좀 은근히 잘 몰라서 그 위치도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already나 just는요 have pp 사이에 꼽사리 껴서 써요. have already pp, have just pp.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좀 해줄게요. yes은 보통 문장 맨 뒤에 씁니다. have pp 블라블라블라 yet 이렇게 많이 쓰고요. 자, 그다음에 for since도 역시나 문장 맨 뒤에다가 씁니다. 자, 그리고 ever, never 이런 애들 있죠. 얘네도 꼽사리 껴서 써요. have ever pp, have never pp 보통 이렇게 쓰고요. before는 보통 사이에다 쓰지 않습니다. 맨 뒤에 써요. before만 따로. have pp 블라블라블라 before 이렇게 많이 쓰고요. 횟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다가 써요. have pp 블라블라 once, 뭐 twice, many times 이러면서 끝이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have pp 사이에 이렇게 꼽사리 끼는 애들이 대표가 이렇게 네 마리가 되겠다. already, just, ever, never 이렇게 네 개.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 보겠습니다. 항상 현재 완료 배울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과인데요. 보통 우리말로 해석할 때 가장 좋은 해석이 뭐뭐 해버렸다. 의 해석이에요. 뭐뭐 해버렸다. 사실 결과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죠. 내가 지금으로부터 이전에 뭔가를 했어. 그래서 그로 인해 지금 이렇다는 결과가 나왔어. 이게 이제 보통 현재 완료의 결과죠. 이것보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해석이 이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과거에 해버렸어.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야. 그러니까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었던 상태가 지금도 유지되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결과가 의미하는 것보다 과거의 상태가 현재도 유지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의 상태가 현재도 유지가 된다. 과거의 상태가 현재도 유지된다. 내가 며칠 전에 남친이랑 또는 여친이랑 헤어졌어. 지금도 헤어진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완료의 결과라고요. 이해가 됐죠? 그냥 과거 시제로 쓰면 뭐예요? 나 그냥 나 전에 남친이랑 헤어졌어. 이렇게 그냥 과거 시제로 말해버리면 지금은 어떤데? 뭐 다시 사귀는지 아니지? 뭐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 현재 완료로 말하면 과거에 헤어졌어. 지금도 헤어진 상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과의 핵심적인 건 뭐다? 과거의 상태가 현재도 유지가 된다라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완료나 계속이나 경험 같은 의미는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금방 구별이 가능한데 결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확하게 같이 어울리는 표현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결과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거든. 그거를 좀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리가 없어서. 자, 결과에서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 표현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have lost 표현이에요. have lost 잃어버렸다.
과거에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다. 이런 거. 그리고 have gone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have gone. 가버렸어. 지금도 가버린 상태야. 됐어? 계속 의미를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과거에 잃어버렸고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 과거에 가버렸고 지금도 가버린 상태. 됐어요? 이 현재도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완료 시제를 배운다면요, 여기까지 배우면은 거의 대부분 한 80%는 배웠다고 볼 수 있어요. 완료 시제에 대해서는요. 근데 시험에 내는 알짜배기들이 있거든요. 알짜배기들. 그래서 제가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심화 과정. 여기다가 쓸게요. 한번. 자, 3번은 이제 현재 완료의 심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에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have pp가 의미가 얘랑 똑같냐 다르냐. 그러니까 have pp의 밑줄 쳐놓고 쓰임새를 고르는 문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주면은 다 풀 수 있어요. 충분히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적인 거에서 간혹가다 내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를 보자면 바로 현재 완료 시제와 vs 과거 시제를 비교하는 겁니다. 요건 좀 의미가 있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 1번과 같은 유형은 보통 어떻게 시험을 내냐면은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라. 그냥 이 유형으로 제일 내기가 좋아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차이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완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거라면 과거 시제는 그냥 과거에 있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명백한 과거 표현이 있어요. 명백한 과거 표현. 이 명백한 과거 표현은요, 여기 현재 완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과거 시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백한 과거 표현은요. 그럼 명백한 과거 표현이란 게 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yesterday, 어제. 명백한 과거 표현이죠. 뭐뭐어고, 뭐뭐 전에, 뭐 last 어쩌고, 지난 언제 이런 표현들. 아니면은 in 하고 연도, 뭐 몇 년도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있을까? 뭐 just now. just now는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방금 전에란 뜻이에요. now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막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란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새는 그 학생들이 페북을 잘 안 쓰던데 거의 다 인스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페북이 가끔 그 에러가 뜰 때가 있거든. 가끔 에러가 뜨면은 한글로 안 나오고 이렇게 다 영어로 나올 때가 있어요. 원래 댓글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막 코멘트가 이렇게 영어로 나온 경우도 있거든. 혹시 본 적 있냐? 그런 거 보면은 누가 글을 원래 이제 막 올렸을 때 그 이제 한글로는요 방금이라고 나오거든요. 방금. 근데 영어에서는 just now라고 나와요. just now. 그러니까 방금 전에라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실제로.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뭐다? 다 명백한 과거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런 애들은 어떻다? 과거 시제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과거 시제에서만. 다만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얘네를 현재 완료 시제에다가 쓸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얘네들요. 그게 언제입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since? 그렇죠. since 뒤에. since 뒤에는 어떻대요?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동명사가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since와 함께 어울린다면 현재 완료 시제에서도 쓸 수 있다. 요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거를 또 잘못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yesterday나 어거나 last 이런 거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과거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since yesterday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since yesterday 나왔을 때 잘못 풀어갖고 yesterday니까 과거 써야지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주의점 첫 번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사실 이게 심화 과정이 한 4-5가지 정도 있거든요. 근데 다 설명할 생각은 없고요. 여기 2번에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건데 바로 have been to 명사 그리고 have gone to 명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두 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have been to와 have gone to는 뜻이 각각 뭡니까? 그냥 과거 이미 가 있는 거고